1961년 5월 16일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김윤근 준장의 역적들 지휘 아래 해병제 1여단과 2기 공정대대를 선봉으로 삼은 혁명부대는 5월 16일 새벽을 기해 수도 서울 일원을 완전히 점령하여 모든 지배권을 장악하여 집권 9개월째 되는 장면 민주정부를 불신임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장악하고 즉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은 역적 박정희가 자리하고 군사정권이 나라를 운영하여 4.16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뿌리채 밟아버려 박정희가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해서 18년이나 집권을 하였는데 쿠데타 후 1년 3개월쯤인 1962년 8월 27일 오후 5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하여 28일 새벽 1시경 동천제방과 와령동 저수지 및 순천시 북방 6km 지점에 승주군 서면 산청 저수지 2기 터져 급격히 급물이 밀려드는 바람에 순천 시내 3분의가 완전 침수되고 이로 인해 28일 오후 1시에 파악된 피해는 31명의 사망자와 59명의 실종자를 내었다. 순천시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려 가옥 731동이 전파되고 469동의 집이 반파되고 716동의 가옥이 침수되었는데 최고로 많았을 때는 2550동이었으며 27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그 중에도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순천 시내 장천동, 풍덕동, 가곡동, 옥청동, 동회동, 중앙동, 조곡동, 합풍동 등 중앙지대이며 시내의 도로가 파괴되는 바람에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한 채 고립 상태에 빠졌던 관계로 많은 사망자를 내게 된 것이다. 1962년 8월 28일 새벽 물이 차차 빠지기 시작하자 살아남은 주민들은 가족을 찾아내기에 허둥대는 등 아우성을 쳤으며 이 참상은 그야말로 생적을 이루었다. 8월 28일 오후 10시경에 사망자의 시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 피해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였다. 한편 그 밖의 피해 상황은 제방이 1130m가 유실되었고 도로 파괴는 450m의 교량 유실이 2개와 전파 교량이 4곳이었다. 비는 28일 아침 8시경 그쳤는데 강우량은 시간당 195mm였다. 28일 새벽 하루반 사이의 인명피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8월 29일 정오경에 순천 수해대책위원회는 140명의 사망자와 60명이 실종해 부상 25명, 이재민 8,788여 명, 가운실 479동, 가옥 전파 460동, 가옥 반파 505동, 가옥 침수 1142호, 교량 유실 80m, 도로 유실 542m, 제방 유실 1785m로 발표되었다. 그중 실종자들은 대부분 참변이 일어나던 날 밤 무섭게 밀려드는 홍수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실종자는 사실상 사망자로 간주해야 할 것 같다고 발표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참화 속에 정신이 나간 피해자들은 어떨떨에 울음조차 잊었던 순천 시민들도 비극의 물결이 밀려든 지 사흘이 지나자 비로소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현실 앞에 새삼스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해가 뜨면 구호본부 직원, 봉사대원, 의료반, 경찰을 비롯하여 신지들이 일가 친척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먼 지방에서 달려와 순천 시내는 역사 이래의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간간히 달려가는 경찰 백차와 앰뷸런스의 요란스러운 사이렌이 침울한 이 거리의 분위기를 더욱 소란스럽게 했다. 소독약을 뿌리는 육군 경비행기와 구조품을 나르는 헬리콥터의 보급으로 낮에 순천은 마치 큰 전투가 있은 후에 전화 입은 도시에 온 느낌이었다. 무서운 물줄기가 이곳을 스쳐간 뒤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구호 대책이 응당 뒤따라야 될 것이나 워낙 뜻밖의 일이라 순천시와 승주군에 각각 구호대책본부가 생기고 이를 지휘하는 전남도 구호대책본부가 구성되기는 했으나 구호 사업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피해는 시내 중앙지대가 가장 심했으며 밤중에 갑자기 물이 밀어닥치는 바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처 피난할 틈을 갖지 못한 채 물에 휩쓸렸으며 상가와 이지대에 자리 잡은 대부분의 관공서들도 물에 잠겨버렸다. 더구나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된 것은 잠자는 사이에 밀어닥친 홍수가 이지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려 피난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부녀자들이었다.
너무나 벅찬 참화의 넋을 잃었던 생존자들은 이제부터야 이곳저곳 시체 발굴 현장을 찾아 허둥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참화로 2에서 3명씩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허다한데, 특히 시내 동회동에 사는 김찬기 32 전남 매일기자의 일가족 8명은 그날 마침 밖에 나가 있었던 김찬기 씨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이 모두 익사하였다 한다. 김찬기 씨는 이날 볼일로 밖에 나갔다가 밤 11시 반쯤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그때 이미 홍수로 길이 막혀 그대로 물길 밖에서 밤을 새웠다 한다. 한편 죽음의 물바다를 이루었던 8월 28일 새벽에 어둠 속에서 성남교 길이 30m 근방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이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피난 가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 목격자는 말하였다. 도당국은 이번 비로 눈 290정도나 유실되었다고 밝혔다. 부모 처자 혹은 형제들을 모조리 잃고 홀로 남은 생존자들은 울음마저 잃은 채 같이 피난하려고 몸부림쳤던 이웃들의 죽어간 모습, 그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난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27일 밤 11시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장독 깨어지는 소리에 놀란 노씨가 자기 처와 2살짜리 딸 송씨 집 식구 5을 이끌고 재빨리 김씨네 집으로 몰렸다. 송씨는 당양에 가고 없었다. 김씨 집 식구 12명을 합친 20명은 캄캄한 방에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물이 가슴으로 올라오자 어린 아들을 선반 위에 올려 앉히고 물이 줄 때를 기다렸지만 그 순간 지붕이 떠버리고 사람들은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때의 노씨와 김씨는 물 위에 떠올랐으나 가족들을 돌볼 겨를도 없고 아우성치며 밀려내려가는데 노씨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 노씨가 정신을 가다듬어 뿌리치려다가 보니 그것은 송씨의 장남 기신 14군이었다. 떠내려오는 나무를 붙잡고 이 2사람이 200m가량 밀려내려간 곳에서 붙잡은 것은 순천 전매서 마당에 있는 높이 10m 정도 되는 상나무에 매달려 8월 28일 새벽 5시까지 견디어 살아났고, 그동안 김씨는 물이 사람 키를 넘자 가족과 함께 방 밖으로 몰려나와서 자신이 먼저 송씨 집 지붕 위로 올라갔다. 가족들을 끌어올리려는 찰나에 집이 무너져 그만 혼자 떠내려가다가 역시 전매서에서 난간에 걸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산더미 같은 물결이 휩쓸어 전매서 지붕 위로 밀려 넘어가 얼마쯤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붙잡히는 것이 한 그루 감나무, 다시 공포의 5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목숨을 건졌다. 날이 새어 노씨는 처와 딸, 송씨의 가족은 장남만 살고 처와 이남 10, 장녀 3, 삼남 2 등 4식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12명의 식구 중 9명을 잃었다. 급보를 듣고 달려온 송씨는 유일한 생존자 장남을 부여안고 흐느꼈으나 이제는 눈물이 말라버렸다. 15의 시체에서 셋밖에 못 찾은 이들은 서성거리고 있었다 한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2022년 8월 8일 저녁에 서울 지역에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내렸는데 80년 만에 폭우라고 인터넷에 뜨는데 식민지 시대의 1942년에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나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지요. 1962년 순천 폭우 참사는 딱 60년 전이네요. 수해 피해가 컸는데 8월 9일 현재 잠정적으로 사망 8명에 실종 6명으로 발표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 한 해 동안 들여다보니 여름에 뇌염, 장티푸스, 수해로 수천 명의 생명이 사망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3년 동안 2만 6천 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1950년대, 60년대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1958년에 일본 뇌염으로 약 6,897명의 환자가 발생됐으며 그중 2,177명이 사망하였다. 장티푸스는 매년 3,000에서 5,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970년도에 들어와서도 연간 3,000에서 4,0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4분의 1의 치명률을 적용하면 연간 1,000에서 1,500명의 장티푸스 사망자가 나왔고 홍수는 연간 1,000에서 3,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무능한 윤석열과 오세훈의 위기 대치 능력을 보면서 한숨이 납니다. 박근혜에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와 오늘 윤석열이 2022년 8월 8일 저녁에 강남 반지하 지하방에 들어오는 문을 피하지 못해 3명 가족이 사망한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 현장 찾아 반지하 살면서 왜 미리 대피 안 했나? 라고 씨부리는 생각이 없고 멍청한 것이 검찰 독재를 꿈꾸는 대통령 과연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인지 이 나라 꼴이 한심하다. 저런 사람들만 대통령으로 뽑다니 한심들 합니다. 하루속히 박근혜와 같이 탄핵이 답인 것 같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